비즈니스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고 비즈니스에서의 타겟은 항상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위대한 사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쪽이 됐든 투자 쪽이 됐든 제조 쪽이 됐든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발, 샘 알트만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팟캐스트를 들어봤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계속 듣다 보면 서로가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마치 서로 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결국에 사고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복되는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사고인데요.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차별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사고는 그 자체로 차별화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눈앞에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되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샘 알트만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경쟁 우위, 즉 회사나 개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은 장기적인 사고와 세상의 다양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에 대한 넓은 시야라고 생각한다. 복리 성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가장 멀리 지나갈수록 그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거의 아무도 진정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지 않는 세상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사고 모델은 작은 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전에 제 첫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무자본으로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팟캐스트만 들었지 마케팅, 비즈니스 이런 걸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미국 공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첫 상품을 팔 때 최대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내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론적으로 얽은 책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신뢰를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가 복리처럼 쌓이면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책이 막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이 분야의 경험이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게임을 바라봐 보세요. 장기적인 관점은 그 자체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번째는 Founder Market Fit인데요. 옛날에는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 이 실리콘밸리에 Product Market Fit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선 이 Founder Market Fit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 맞는 제품이 아니라 시장에 맞는 창업자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죠. 저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찰리 먼거의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유리한 게임은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고 내가 멍청한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현명하고 그들이 멍청한 게임을 찾는다. 그리고 믿어라. 그게 더 잘 된다. 멍청한 경쟁자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내 자신한테 맞는 시장을 파악하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는 너무 작은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특정 만화 굿즈 같은 사업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SNS, 그리고 글로벌 배송 시스템 덕분에 그런 사업도 충분히 가능해졌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관심사나 취향이라도 제대로 모으면 충분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시장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경쟁자들은 멍청해 보이지만 나는 똑똑해 보이는 시장을 말이죠. 마지막은 속도인데요. 대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YC의 공동 창업자인 폴 그램의 말을 들어보면 스타트업은 속도 그 자체라고 말을 하죠. 돈이 아니라 속도. 내가 설명한 대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창업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두 같은 말을 한다.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그렇다면 왜 스타트업을 할까? 웅장하거나 영웅적인 일을 하기 위해? 아니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사업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을 가능한 빨리 해치워야 할 지루한 심부름으로 생각한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는 웅장하거나 영웅적인 것은 없다. 그렇다면 왜 나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걸까? 이유를 말해주겠다. 경제적으로 스타트업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빨리 일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스타트업은 평생 끌려다니는 대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은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인간의 삶은 상당히 기적적이다. 또한 분명히 짧다. 이 놀라운 것을 받았다가 갑자기 빼앗긴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설명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삶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시간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시기가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소중한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벤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삶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 곧 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에는 특별히 웅장한 것이 없다. 스타트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가능한 한 시간을 압축함으로써 삶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거기에 웅장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 무슨 폭탄 목걸이를 입은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또 빠르게 재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패하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빠르게 성장시켜 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